자, 반갑습니다. 복리부자입니다. 오늘은 쿠팡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쿠팡 정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무자본 창업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죠. 그 무자본 창업이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사실 저는 몇 안 되는 무자본 창업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2021년도 3월부터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첫 거래 업체가 제 요구사항을 잘 들어줘서 월정산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일어나고 정산이 이루어지면 그 벌었던 돈을 가지고 월 말에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돈을 먼저 번 다음에 그 돈으로 매입 자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벌었던 돈을 계속 불리면서 그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무자본 창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요즘은 되게 힘든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쿠팡에 모두 다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자본 창업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쿠팡에서 시작하면 불가능하다가 결론입니다. 실제로 무자본 창업에도 쿠팡이 쉽다, 쿠팡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러한 유튜브 컨텐츠가 너무도 많은데 실질적인, 현실적인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찍고 있는 이 영상은 총 4편으로 아마 제작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쿠팡 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편은 그로스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로켓 배송, 쿠팡 로켓을 입점했을 때 정산되는 금액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상에서는 광고 효율, 로아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짜 매출을 만들어내는 방법들, 가짜 매출이 여러분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것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에 진입을 하게 되면 쿠팡에서 판매했는데 돈이 남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산해 보면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정산되어서 내 통장에 지급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정산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고 있는지, 어떠한 금액들이 쿠팡에서 제외한 다음에 지급을 해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게다가 쿠팡은 입금도 늦어요. 그리고 주정산하니까 어질어질합니다. 70%는 먼저 주는데 30%는 또 나중에 준답니다. 주별로 이게 또 분산되다 보니까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내가 쓴 광고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질어질하죠. 그래서 쿠팡에는 크게는 세 가지의 판매 정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르는 윙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Z라고도 부르고 있는 로켓 그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이라는 게 있죠. 이 세 가지의 차이는, 첫 번째 마켓플레이스 윙은 판매자, 저희 판매자들이 직접 배송을 해주는 경우가 윙에 해당됩니다. 외부에 있는 3PL을 이용할 경우에도 똑같이 마켓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로켓 그로스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대량으로 산 다음에 그 물건을 쿠팡에다가 맡겨두고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쿠팡 전용 풀필먼트 시스템이죠. 그래서 내가 CS 할 필요도 없고, 교환 반품 같은 것들도 쿠팡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내가 손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건을 잘 넣고 광고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쿠팡 전용 풀필먼트 시스템이 로켓 그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켓 그로스에서는 내가 물건의 주인이었는데, 로켓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켓은 쿠팡이 나에게 물건을 사입해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풀필먼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쿠팡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결국에 로켓 배송이 되게 되면 나는 물건을 가지고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정상 개념을 이해하셔야 어떤 것이 내 상품에 맞는지 잘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월백부업방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열고 있는데 그 강의에 넣기에도 시간이 조금 아깝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기에도 강의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주정산이다, 월정산이다, 정산 주기가 어떻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뭐가 빠졌다, 뭐 내용이 틀렸다, 이런 반론들은 제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공부하세요. 이런 것들은 도움말이나 콜센터에 물어보면 웬만하면 다 알려줍니다. 지금은 정말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는 모든 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들은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판매자 배송, 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쿠팡 마켓플레이스 윙에서의 정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출이 1억 원을 달성을 했어요. 기분 좋죠? 그럼 월 매출 1억 원을 달성했을 때 실제 정산 받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판매가는 개당 2만 원에 판매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판매 개수는 5,000개를 팔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정산 리스트가 생깁니다. 첫 번째 공제되는 항목은 판매 수수료입니다. 판매 수수료는 카테고리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0.8%를 얘기를 해요. 근데 10.8%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조금 더하면 실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제 금액은 11.88%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제되는 금액이 이제 광고비가 있죠. 광고비. 광고비는 15% 정도를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실제적으로 광고비 비중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쿠팡의 광고 알고리즘이 AI가 학습을 하면서 조금씩 진화되고는 있는데 실제 체감하는 것은 광고비 비중이 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판매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이 15%라는 수치는 작년 기준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약 20% 정도를 광고비로 지출을 해야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1,500만 원 정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판매 서비스 이용료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매출이 월 매출 100만 원이 넘어가면 쿠팡에서 서버 이용료라는 명목으로 매월 5만 원을 부과하는데 부가세를 포함하면 5만 5천 원이 차감되게 됩니다. 가전 컴퓨터 디지털 카테고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 500만 원부터 징수를 하지만 일반적인 카테고리는 100만 원이 넘어가면 5만 5천 원을 공제하고 지급을 해주게 되죠. 이거 모르시는 분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판매자 할인 쿠폰. 이거는 네 번째 영상에서 다뤄볼 거고 지금은 쿠폰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으로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정산되는 금액은 판매 수수료 1,188만 원, 광고비 1,500만 원,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5만 5천 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1억의 매출을 냈지만 7,300만 원 정도가 정산이 되어 돌아오게 되죠. 지금 보여드린 이 차트를 주정산으로 운영하신다면 상당히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월정산을 하면 좀 더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월정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산되는 금액, 내가 1억 매출을 냈을 때 정산되는 금액이 약 7,300만 원이라는 수치를 알았으니까 실제 마진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마진 계산을 위해서 실제로 정산되는 금액에서 계단 금액을 또 환산을 해봤습니다. 계단 금액은 1억의 매출이었기 때문에 약 2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판매 수수료는 11.8%인데 2,300원 정도를 차감을 합니다. 또 광고비가 한 3,000원 정도 들어갔고 서버 이용료가 11원, 그래서 매출 2만 원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실제로 정산되는 계단 금액은 14,613원이 됩니다. 그러면 마진 계산을 위해서 좀 더 파헤쳐 볼게요. 그럼 내가 구매했던 매입비는 얼마냐? 약 8,000원의 원가를 가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8,000원을 사와서 2만 원에 판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들이 또 많습니다. 첫 번째는 택배비. 택배비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싼데 보낸다 하더라도 한 3,000원 정도 들겠죠. 더 많이 들겠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택배비가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포장하는 비용, 박스 테이프라든지, 그 다음에 박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뽁뽁이 포장지, 이런 것들이 한 300원 정도를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약 1.5% 정도의 비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인터넷 사용료, 전기세, 사무실 비용, 그 다음에 내 인건비, 직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반영하지 않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외해야 될 금액이 약 5,6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6.5%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마진 순이익은 1,656만 5천 원이 되고 마진율은 16.6%가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매입가 8,000원 상품으로 판매가를 2만 원으로 판매했을 경우
1억 매출을 달성했다고 가정했을 때 광고비를 한 15% 사용하고 직접 내가 3,000원에 직접 택배를 발송을 했을 경우에 정산 금액은 약 7,300만 원이지만 마진율은 16.6%입니다. 기타 지출을 다 빼면 대략 약 1,656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생기는 건데 여기서 부가세도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억이라는 매출을 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약 1,5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 표에서 봤을 때 위에 있는 금액들은 쿠팡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산이기 때문에 나를 거치지 않는 돈입니다. 결국에는 1억이라는 매출을 냈지만 1억이라는 돈은 내 손에 들어오지 않고 7,300만 원만 나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있는 표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다. 결국 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쿠팡에서 한 달 1억 매출로 1,6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약 5,650만 원의 자본이 일단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거치는 돈이 이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쿠팡은 정산일 되게 길죠. 거의 한 달에서 두 달까지 가는데 정산일까지 버티기 위한 운영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입을 한다면 추가 사입 비용도 필요합니다. 결국 최소한 매출의 2배 자본이 필요하다는 게 쿠팡의 메커니즘이에요. 쿠팡에서 1억 매출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2배수인 2억 정도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한 번 찍고 내려온다면 뭐 이 정도는 필요 없겠죠. 하지만 1억 매출을 꾸준하게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2, 3개월 동안은 매출의 2배 자본, 2억 정도의 자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금 흐름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들어온 돈을 보면 거기서도 더 적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변수가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매 확정 기준 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해 보셨다면 구매 확정을 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앱으로 찾아보더라도 구매 확정 버튼이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 구매 확정 버튼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말일까지의 정산을 하더라도 7일 동안의 금액이 2월이 되기 때문에 정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막상 들어온 돈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금액보다도 더 적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들 때문에 약 매출의 2배 가까운 금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쿠팡, 윙,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 매출을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 약 매출의 2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무자본 창업이라는 것은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아직도 가능한 이야기지만 스마트 스토어도 지금은 광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무자본 창업은 어느 정도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무자본 창업이 힘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사업만큼 비용이 적게 들고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 있을까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로켓크로스, Z 배송의 정산 방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대량 등록 방식은 어렵습니다. 대량 등록의 전성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수동 등록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매출 잘 나오신다는 분들 대부분 리셀이거나 그와 비슷한 유형일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고요. 대신 수동 등록 판매로 전환한 제자들은 하나둘 지금 억대 월 매출을 넘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케팅에는 흔히 얘기하는 노출, 유입, 전환, 재구매라는 4단계가 있습니다. 대량 등록 방식은 이 중에서 노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매가 일어나도 내 제품이 왜 팔렸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발전이 있을까요? 굉장한 비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요? 저희 제자분들은 첫 사입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고도 불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생겼으니까요. 될 걸 안다는 거죠.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2021년에 수동 등록으로 시작해서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었던 마스크가 팔리는 것을 보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제자만 40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경험과 강의 경험을 토대로 정말 온라인 사업에서 탄탄한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온라인 사업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